예, 그래서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26번, 27번을 좀 봐주세요. 왜 26번, 27번, 28번이냐면 저희가 상의를 한 결과 이번 기말고사 때 독서 쪽이 나오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상의한 결과 저희가 독서 파트는 뺐습니다. 그래서 26번부터 쭉 해서 문학 부분만 진도로 나갈 겁니다. 보고 잘 따라주세요. 26번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영영전이 나옵니다. 영영전은 앞부분 줄거리를 보면 명나라 효종 때 김생이라는 선비는 상사동 길가에서 영영을 보고 사랑에 빠진다. 영영을 만나 궁리하던 김생은 막동의 도움으로 영영의 이모인 노파에게 접근한다. 이런 소설들을 우리가 흔히 애정소설 혹은 상사소설이라고도 합니다. 조선 전기에는 비교적 없었는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신분제가 무너지고 남녀 간의 직접적인 정원, 애정 그런 것들을 다룬 소설이 많아지면서 이런 애정 소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요. 여기서는 영영전이 있지만 비슷한 소설로도 운영전, 운영전이 있습니다. 운영전은 시험에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알아두세요. 소설 내용을 쭉 보시면 크게 뭐 짚을 건 없고 그날도 두 사람은 술이 떨어질 때까지 마셨다. 김생은 빨간 보자기를 풀어 비단 적삼 하나 내놓았다. 쭉 얘기하면서 한 낭자를 보았습니다. 나의 어린 혁기를 뒤쫓았더니 그 낭자에 대해서 이렇게 상사병이 늘어서 괴로움이 벌써 여러 날이요. 근데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죠. 노파는 김생이 본 여자와 여인의 복장을 물었다. 집힌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 죽은 언니의 딸을 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아이는 회산군. 회산군이란 말은 일종의 그 왕족입니다. 한마디로 왕족의 시녀죠. 때문에 궁중에서 자라나서 문 밖을 나서지 못합니다. 그때는 그에서 겨우 데려왔다. 다만 그 부인의 특기가 두려워 뜻대로 못할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생은 결국 상사병이 더 심해지죠. 결국 하늘이 나를 죽게 하는구나. 노파는 입을 열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다시 작은 재상을 버리고 부인에게 영화를 보내십시오 청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쭉 보시면 영령을 불러내 계획을 세웁니다. 중략을 해서 영령을 그리는 마음이 예전보다 2배나 더 간절하였다. 점점 상사병이 심해지죠. 이리저리 뒤척이며 잡을 못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부분은 밑줄을 좀 쳐두세요. 우리가 고전소설이 현대소설과 구분된 특징 중 하나가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을 합니다. 이를테면 저기 저는 흥부 좀 놀부 좀 보소. 아니면 여기처럼 아무리 뭐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늘이 누구를 버리려 하는가. 이렇게 소설자가 뭔가 감정을 반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현대소설과 달리 고전소설은 저작권이라든가 작품에 개입하는 서술자에 대한 그런 인상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작품의 일부라 생각하고 자기의 의견을 작품에 박아내요. 저기 저 놀보는 좀 보소. 이런 것들. 때문에 작중 서술자의 감정 개입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영영전뿐만 아니라 다른 소설에서 여러 번 나타나요. 때문에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의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에서 하나쯤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거를 잘 기억해두세요. 김생은 점점 상사병이 심해졌는데 그 다음에 모든 이야기 털어놨다. 정자는 모든 이야기 듣고 놀라면 말했다. 자네의 병은 곧 나을 것세. 회상군 부인은 내게 고모가 되는 분이라네. 그분은 의리가 있고 인정이 많으시네. 또 부인이 소차 이른 후부터 가상과 벌을 아끼지 아니하고 회사와 보시를 잘하시니 내 자네를 위해 애써보겠네. 여기 A도 보시면 A 역시 고전소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지금 우연히 김생의 친자 중에서 이정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정자가 회상군 부인의 지인이에요. 우연이죠. 고전소설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우연성입니다. 고전소설은 현대소설의 치밀함과 달리 인과관계가 상당히 부실하고 느슨한 편입니다. 대신 이러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우연히 행복한 해피엔딩을 얻거나 우연히 사건이 터지거나 그런 전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전소설의 우연성이라고 해요. 여기 밑줄 친 부분의 밑에 우연성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생이 여러분 너무 기뻐서 이제 정자랑 서로 상의해서 작업을 걸죠. 있지 이렇게 쭉 얘기하고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친구로 김모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상사병을 안타까워하고 있으니 영영을 김생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인은 듣고 나서 내 어찌 영영과 사람 싶도록 하겠는가 하여 서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 해피엔딩, 공명을 생각하고 영영과 더불어 평생을 해로했다. 여기까지가 영영전이 되겠습니다. 영영전은 이처럼 그렇게 어려운 소설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에 대한 정리 여기까지 하고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넘어가서 26번을 보시면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전기적 요소라는 전설할 때 그 전자와 기이할 때의 기자입니다. 한마디로 기이하거나 그런 요소들, 우리 고대 용이라던가 혹은 천상 혹은 저승, 이런 요소들을 전기적 요소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안 나왔지만 우리 소설 중에서 전기적 요소를 대표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까 말했던 운영전, 명운소설입니다. 저승에서 죽은 사람과 만난 내용이죠. 그리고 금오신화와 운영전, 이 두 가지가 전기적 요소에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운영전과 금오신화,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나요? 아니죠.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물의 외양 모습을 통해서 영웅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영웅소설, 대표적으로 조웅전이라든가 홍길동전, 이러한 영웅소설에서 굉장히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인물의 외양이 어떻다. 당시 옛날 사람들은 인물의 외양이 곧 영웅적 면모와 일치한다고 봤거든요. 대표적으로 유비는 귀가 크다던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작품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3번도 해당이 안됩니다. 4번의 역순연작 구성이라 하는 것은 현재, 과거, 현재로 돌아가는 이런 교차식 구성이 바로 역순연작 구성이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소설에서는 과거부터 쭉 현재까지 사건이 이어져 올 뿐이지 과거, 현재, 과거 이런 교차식 구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4번도 해당이 안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5번이죠. 5번에서 제가 아까 서술자의 주관적 논평이란 말이 나왔었죠. 서술자의 주관적 논평은 위에서 아까 잠 못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서술자가 김생의 심정에 감정이입을 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26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체크해주세요.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리고 27번에서 아까 제가 우연성에 대한 얘기한 예의와 그리고 그 우연성에 나타난 친구 정자가 이렇게 인물의 말하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A는 상대방에게 조언하고 B는 상대방에게 거래를 제안하고 있다. 이 중에서 답이 어떤 게 될까요? 잠깐 정지하고 보겠습니다. 예, 그럼 생각 좀 해보셨나요? 27번에서 A와 B는 어떨 것 같나요? 1번을 보시면 A는 상대에게 조언하고 B는 상대에게 거래를 제안하고 있다. 거래를 제안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죠. 1번은 해당이 안됩니다. 2번은 A는 상대에게 칭찬하고 B는 상대에게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다. A에서 상대를 칭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3번을 보시면 A는 상대에게 위로하고 B는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부탁하고 있다. 맞죠? A는 이제 친구 정자가 종례정이 좀 섞였네요. 잠깐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A는 상대에게 위로하고 B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부탁하고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7번은 답이 3번이 됩니다. 맨 아래 이제 28번을 보시면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가 중요합니다. 영영전은 주인공 궁녀인 영영과 선비인 김생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그린 작품입니다. 비슷한 걸로는 운영전이 있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궁녀의 운영과 선비, 이생의 사랑을 그린 작품입니다. 여기서는 폐쇄적인 사랑을 생활상 엿볼 수 있으며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신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력자들이 등장하죠.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사랑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고전소설의 해피엔딩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쭉 살펴보시면 궁중에서 나고자 하라 문 밖을 나서지 못합니다. 조선시대 궁녀들의 폐쇄적인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고
맞는 얘기죠. 2번을 보시면 부인의 투기가 두려워 뜻대로 못할 뿐이랍니다. 그래서 회상군 부인의 투기가 김생의 영영구의 사랑과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이 맞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부인의 투기가 두려워 오히려 회상군은 영영을 첩으로 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상군 부인의 투기는 김생과 영영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회상군이 영영을 가로채는 위기상황을 잠시 모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다른 장애물입니다. 한마디로 정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영영을 보내주십사고 청하면 그리 될 수 있습니다. 하루가 높아는 고전소설에 조력자가 등장합니다. 고전소설에서 조력자란 말이 왜 많이 나오냐면 고전소설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그 조력자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조력자들이 영웅소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소설에서 누구누구가 위기에 처했다. 그럼 갑자기 신선이 나타납니다. 아니면 하늘에서 어떤 하늘의 사자가 내려와서 주인공을 위기에서 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고전소설은 이러한 조력자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4번에 영영을 불러낼 계획을 세웠다. 이거는 노력을 하고 있다. 맞는 얘기죠. 5번은 영영과 더불어 평생을 하였다. 영영과 김생의 해피엔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빨리 짚고 원하는 것을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